오늘은 시니어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연락하던 동료들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이별하게 되면서 어느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집 전화는 광고 전화만 오고 휴대폰은 하루 종일 조용하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런 상황들, 오늘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5월 일본에서 발표된 통계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경찰 신고 등을 토대로 집계한 고독사 사례는 21,716명이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7,034명으로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240명이 고독사하고 있고 그중 188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남성의 고독사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559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3,661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명이 고독사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친구,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1세 김성철 할아버지는 퇴직 후 10년 동안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만나던 직장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어지고 자녀들도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 명절에나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일주일에 5일은 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가 내 유일한 대화 상대죠. 부산에 사는 68세 박미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참여하던 경로당 모임도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멀리 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에요. 그곳에서라도 사람들 구경하고 계산할 때 점원과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전부죠. 이런 현실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첫째, 가족 구조의 변화.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대가족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세대와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또는 부부만 사시게 되었습니다. 둘째, 디지털 소외. 젊은 세대들은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점점 소통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 역할 상실.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잃게 됩니다. 수십 년간 과장님, 부장님으로 불리다가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도 친구가 정말 필요할까요?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 낮았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높고 뇌졸중 위험은 32%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큰 건강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같더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행복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함께 웃고 이야기할 사람입니다. 75세 이미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안 좋은 생각만 들었어요. 아프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그런데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고 나면 아, 나만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친구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1.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 괜히 말 걸었다가 귀찮으면 어쩌나?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무시당하면 창피할 텐데. 2. 속 깊은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 날씬한 뉴스 이야기는 하지만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경험은 잘 나누지 않는 분들입니다. 3. 외로움을 잘 못 느끼는 사람.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과의 교감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신념이 너무 확고한 사람.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는 말이야 이와 같은 말을 자주 하며 다른 세대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5. 친구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으려 하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관계 형성을 꺼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제 대화 예시를 들어서 오늘 당장 써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 작은 인사부터 시작하기. 상황 매일 산책하는 공원에서 자주 보는 분이 있을 때 잘못된 접근 그냥 지나가기. 올바른 접근. 1단계 첫날 눈 마주치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기. 2단계 며칠 후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기. 3단계 일주일 후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날씨 참 좋죠? 4단계 저는 이 근처 살고 있는 김목동이라고 해요. 자주 뵈니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반복적 만남 활용하기. 상황 마트에서 자주 보는 분이 있을 때 이 마트에서 자주 뵙네요. 저도 여기서 주로 장을 봐요. 여기 채소가 참 신선하죠? 저는 특히 이 코너 단골이에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저는 미성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구조화된 모임 참여하기. 경로당, 복지관, 종교단체, 등산 동호회 등에 참여하면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첫 모임 참석 시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신당동에 사는 김상진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얼마나 오셨어요? 2. 속 깊은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방법.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하기. 1단계 공통 관심사로 시작하기. 요즘 아침 드라마 보세요. 저는 땡땡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진다더라고요.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어요. 2단계 나도 그래요 방식 활용.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특히 비 오기 전에 더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3단계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 나누기. 저희 아들이 부산에 사는데 자주 못 만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댁은 자녀분들이 어디에 계세요? 글이나 메시지 활용하기. 말로 하기 어려우면 카톡이나 문자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산책에서 배웠는데 인사 못해서 아쉬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병원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감사해요. 3. 외로움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을 위한 방법. 규칙적인 만남 만들기.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주 1회 정도는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약속 제한 방법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호수공원에서 산책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걸으실래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점심 같이 드실래요? 활동 기반 모임 참여. 함께 뭔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참여 제한 대화입니다. 우리 동네에 탁구 치는 모임이 있던데 관심 있으세요?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 한다는데 같이 신청해 볼까요? 4. 신념이 너무 확고한 분들을 위한 방법. 다른 의견 존중하기 연습. 기존 방식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 때는 말이야. 개선된 방식은요, 세대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를 수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 대화 예시를 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를 안 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제 손녀가 설명해 주니까 나름대로 소통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다양한 배경의 친구와 만나기. 종교가 다른 경우 저는 유기정 교회 다니는데 댁은 어떤 종교 갖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종교는 달라도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경우 정치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우리는 다른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손자, 손녀 이야기 어때요? 5. 친구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분들을 위한 방법. 작은 만남부터 시작하기. 잘못된 생각, 이 사람과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올바른 접근, 오늘 이 사람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실제 대화 예시 보시죠.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수다 떨면서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 상황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기존 반응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랑 친구할 수 없어. 개선된 반응 괜찮아요. 저도 가끔 늦을 때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영 할아버지 74세의 이야기. 퇴직 후 5년간 집에서만 지냈는데 작년에 용기 내서 동네 탁구장에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저 초보자인데 같이 쳐주실 분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만나서 탁구 치고 식사도 같이 해요. 박미양 할머니 69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우울했는데 시장에서 자주 보는 할머니께 저 혼자 살아서 요리하기 힘든데 반찬 만들 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분이 좋다고 하셔서 지금은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병원도 같이 다녀요. 자, 이분들의 성공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 없이 간단한 인사나 제안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만날 기회를 만든 겁니다. 셋째, 부담 없이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평생 친구가 아니라 오늘의 좋은 만남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고독사와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일상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건강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웃고 대화할 친구 한 사람이 노년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 만들기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따뜻한 친구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